정말 대환장 파티다. 기이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그냥 외통수 그 자리로 그냥 스스로 들어가 버렸어요. 장동혁 대표님 메시지는 전부 이익에 대한 얘기만 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파냐. 네. 그러니까 우리 당 지방선거 후보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지금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선거는 진짜 잘한다. 근데 우리 당은 왜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때도 많이 했는데 이걸 뜸을 너무 많이 들이면은 결국 죽이 되잖아요. 죽으로 갈 수도 있다. 죽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저는 뭐 그냥 장동혁 대표 체제 망하게 기다리지 않을까? 한번 좀 지켜보시죠. 이게 좀 지켜보다가 이게 죽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장동혁 네, 이번 시간은 우리 또 정치권 소식들 세 분의 입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우리 브리핑 시간 오늘 함께해 주실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시죠. 이동학 전 최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상수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국혁신당 박병원 선임 대변인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혜영 기자는 참 아까부터 계속 있었죠. 예, 네. 신원입니다. 자, 일단 지금 이란과 미국 간에 사실 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공습이긴 합니다만 거의 전쟁 상황인데 요 이야기 먼저 좀 급하게 저희가 다뤄봤고요. 이제 국내 정치권 소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3.1절 메시지 내놨죠. 네, 대통령이 이제 동남아 싱가포르 순방 가기 전에 어제 이제 3.1절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취임 후 첫 3.1절이었는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 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이다.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3.1절을 늘 담기는 게 이제 대일 메시지, 뭐 대북 메시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일본을 향해서는 뭐 민감한 과거사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실용 외교를 통해서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뭐 셔틀 외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고요. 네. 북한에 대해서는 최근에 북한이 이제 우리 정부를 향해서 되게 날선 메시지를 많이 내놨잖아요. 이제 네. 더 이상 동족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이제 그래도 뭔가 이제 좀 북한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종류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정책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우리가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흡수 통일 추구는 안 한다. 체제 존중한다. 그리고 일본과는 과거에 대해서 직시를 하되 이제 미래로 가겠다. 이 정도가 이제 핵심 메시지였던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대한 뭐 정치권 반응도 나왔죠.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3.1절에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 이런 발언을 하느냐, 무인기 뭐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발언 왜 하느냐라고 뭐 좀 비판을 했습니다. 뭐 그때 크게 못할 얘기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뭐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은 별로 없었죠, 사실. 뭐 논란을 삼자면 삼을 수 있지만 그냥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지점은 걱정되는 건 이게 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어제 새벽에도 정말 모두가 놀랄 이제 전쟁 소식이 지금 전해졌는데 네. 이 평화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될 경우 정전 협정이 해소가 되고 평화 협정을 맺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평화 협정을 맺게 되면 이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국제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한국전쟁 때 결성된 유엔군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네. 다시 이 휴전이 풀려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유엔군이 따로 안보리 결의가 없이도 바로 작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유엔사가 들어와 있는 건데 이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이제 전쟁이 끝난 거가 되기 때문에 유엔군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 주둔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유엔사도 해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유사 사태가 만약에 벌어지게 된다면 그때 유엔군을 다시 결성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유엔군이 큰 의미가 있나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유사시 자동 개입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별도로 필요 없이 자동 개입이 될 수 있는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전 체제에서 평화 체제로 넘어가는 것을 민주당 정부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보의 굉장히 큰 두 개의 축이 하나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유엔이거든요. 유엔사.
그래서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오면 유엔군이 자동 개입할 수 있는 이 구조인데 평화 체제로의 전환은 이 유엔사라는 하나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은 되게 좋은 말이지만 정말 전쟁이 항구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는 한 우리나라 안보의 입장에서는 좀 국익의 측면에서 위협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말은 되게 좋은 말이신데 네. 유엔사 유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긴장감이 있는 한반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유엔사는 중심이 아닌 것 같고요. 평화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이 흐름이 중요한 것 같고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까지도 지금 어제 언급을 하신 거예요. 안중근의 뭐 동양 평화론 이것까지 네. 지금 언급을 하신 거잖아요. 당시에 안중근 의사가 리순 감옥에 있을 때 4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 리순 지역 자체를 하나의 공동의 평화 구역으로 지정을 하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동 군사 한중일 공동 군사 체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세 번째가 공동 화폐 발행해가지고 공동 경제도 운영해보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승인해주는 이 교황청의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실상 지금의 유엔이 아니고 유럽, EU 관련된 그런 모습을 그때 당시 주창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평화를 강조를 했었던 건데 네.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저는 지금 뭐 양안 관계도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요소들이 있고 또 북한과의 갈등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건데 갈등 요소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은 전 지도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시야를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고 이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경제 문제까지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주식 시장 안정화나 이런 것들이 다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큰 관점에서 그런 자세를 견지해 나가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다들 대통령님의 그 3.1절 기념사에 대해서는 고개 끄덕이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이제 국민의힘 쪽 입장을 대변한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밑줄을 치고 나면 항상 이제 논란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대체로 무난했지 않냐라고 하지만 사실 꽤 의미 있는 발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3.1 독립선언의 정신이 독립선언이 아니라 평화선언이지 않았냐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강론으로는 100년 전 패권을 앞세운 강대국이 힘을 이용해서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가 있지 않았냐. 이제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지 않았냐라고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저희 지금 앉기 전에 방금 이란 그 전쟁 사태도 네네네.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 이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메시지도 암묵적으로 내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원래 80년 동안 번영의 시기에서 구축해왔던 평화를 추구해왔던 이 국제 질서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냐 이런 언급이셨던 것 같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요 앞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대한민국 이제 10대 세계 경제대국이고 5대 군사대국이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네 북한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을 테니까 북한도 이상한 행동하지 마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을 전하면서도 평화를 관리하자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거든요. 매우 적절한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지금 이게 국제법상 미군이 자동 연계될 수 있는 연계 장치로서의 이 정전협정 체계를 무력화하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뭐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국제법을 지금 가장 많이 어기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지금 이란 사태를 보시면 이게 국제법을 미국이 가장 앞장서 어기고 있고 네. 그 전주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미국에게 관세 정책도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게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도 전체적인 외교적 방향에 대해서 좀 전환적인 재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하고자 했던 게 나토의 우산 안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되게 감정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여전히 반미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계신데 지금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이라는 세 개의 어찌 보면은 파워가 우리나라 주변에 이렇게
가상적국으로서 분명하게 존재를 할 수가 있는 네, 건데 네, 네.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풀어버리고 심지어 어찌 보면 되게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개입인 유엔을 통한 개입이라는 이것이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비토를 쓸 거기 때문에 지금 유엔사에 해체하면 이제 다시는 우리나라에 유엔군 못 들어오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엔사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그냥 날려버리겠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더 나가서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이 유엔사가 없어도 한미상호방위조약 덕분에 그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가도 미국은 들어올 수 있어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근데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는데 거기서 미국이 들어오는 것까지도 지금 이렇게 적대시를 해버리면 그러면 유엔도 풀어버리고 미국도 풀어버리고 우리만의 단독의 힘으로 북중러 3국과 우리가 단독으로 맞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경제를 생각한다면 이건 굉장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신세가 어떻게 됐는지 러시아 앞에서 그리고 지금 또 안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봐야죠. 동맹을 뭐 해체하고 이런 건 아니시죠? 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유엔사 해체까지 나가고 또 미군까지 이렇게 나가는데 이건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보고 허수아비가 없는데 왜 거길 때립니까? 근데 지금 그 평화협정이 얘기를 유엔사 해체 맞잖아요. 그 얘기까지 나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평화를 향해서 노력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10단계를 지금 앞서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 제가 볼 땐 그거는 얘기할 일단 필요도 없다. 우리 오늘로 돌아옵니다. 오늘로 돌아와서 다음 주제를 가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 주말 사이에 제일 뜨거웠던 뉴스가 그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네. 네. 이게 98년에 이제 구매를 해서 거기서 이제 뭐 본인이 직접 설명을 했죠. 내가 여기서 애들 학교 보내고 뭐 하고 해서 이제 한 30년 정도 가지고 있던 집이고 뭐 퇴임 후에는 사실 사저로 쓸 집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안 사는데 대통령이 한 채더라도 주거용 아닌 집은 팔라고 한 거 아니야? 왜 안 팔아? 라는 이제 공세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팔게.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청와대 관계자는 집을 팔고 ETF에 투자하는 거, 머니 무브를 이루는 게 경제적으로도 더 이득이라고 생각한 걸로 보인다라는 네.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은 1주택이잖아요, 그죠? 1주택이죠. 1주택에 지금 이제 대통령 취임하면서 청와대 이제 살아야 되니까 네. 집 그렇게 나와 있는 건데 그것도 원래 팔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원래 그렇죠. 대통령이 분당에 이제 집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네. 개항 갈 때는 이제 개항에 전셋집이 있었고 네. 대통령 되면서는 어차피 나중에 들어갈 집이니까 네. 1주택이니까라고 했던 건데 어쨌든 지금 안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 네. 아무튼 괜한 매물로 논란- 내놨다고 합니다. 네, 예. 뭐 일기보다는 그냥 아마 이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분이 지금 답변을 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분이죠. 장동혁 네, 대표요. 바로 네. 들어볼게요. 네. 집 6채까지 파셔야 된다니까요. 한 채만 남기고서 팔아야 돼요. 대통령 팔으면 팔게요. 대통령 팔면 팔게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팔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분도 팔아야 되는데 이분은 6채가 있지 않습니까?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6채 중에 이제 여의도 오피스텔 팔려고 내놨다라고 했어요. 나머지 구로구 집은 지금 가족이 살고 지역구 집은 또 지역구 집이고 하나는 장모님 하나는 어머님이 살아서 그거는 못 내놓고 여의도 오피스텔 내놨는데 똘똘한 한 채가 아니어서 그런지 보러 오는 사람이 없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물론 여러 사정들이 있겠죠. 집집마다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이럴 때는 좀 정치적인 어떤 뭐 결단을 보여주는 의미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액션을 해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당 지방선거 후보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선거는 진짜 잘한다. 선거를 앞두고 정말 진짜 제일 내놨어. 네, 진짜 내놨어요. 그래서 예. 제가 정말 그때 저도 총선에 나갔을 때 참 예. 민주당 선거하는 거 보고 참 선거는 잘한다. 근데 우리 당은 왜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때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사실 액수로 비교하면 총액 비교하면 장동혁 그래요. 대표 쪽이 훨씬 적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6채라서 그 분량이 많아서 그렇지 액수는 훨씬 적은데 그런데 완전히 지금 본인이 한 말에 매여서 대통령 팔면 나도 그러니까요. 팔게라는 그 말은 또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으면 진짜 팔아야 되는데 또 이제 5채 다 써야 된다고 못 판다고 얘기하고 하나 내놓은 게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 또 하나도 손해 안 보고 팔겠다고 하니까 사람이 안 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그러면 좀 깎아서 내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어제도 페북에 썼는데 제가 네. 맨날 이 부동산 문제 가지고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민주당의 그 제가 많이 비판한 정치인들도 보면은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직을 내려놨거든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도 이렇게 부동산을 지키고 싶으면 직을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 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2억에 샀다고 쳐. 그럼 이제 뭐 2억은 받고 싶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좀 시장이 안 좋으면 뭐 1억 8천쯤 내놓으면 그럼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요. 몇 천만 원만 내려도 나가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네. 더 중요한 게 지금 2천만 원, 뭐 3천만 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당 대표인데, 야 근데 그거를 손해 보기 싫어서 이게 가격을 안 내린다는 거는 그 국민의힘 그 선거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진짜 너무 뭐 손해보기 오죽하면 싫어서인지 당내에서 제가 네.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네. 그 우리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고 한 25명 있잖아요. 네, 25명 징계하라고 청원한 49명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돈을 좀 335 모아서 사주라고요. 2억 원짜리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거 그 하나라도 파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 못 팔고 있어요가 이게 지금 선거 100일 남겨놓고 답답한 좀 겁니다. 기이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그냥 외통수 그 자리로 그냥 스스로 들어가 버렸어요. 누가 무슨 부비 트랩을 깔아놓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과거에 우리가 그 강호동 씨 아시죠? 씨름. 고등학교 때 이만기 선수를 꺾잖아요. 예. 근데 그때 본인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7수를 내다보고 기술을 걸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8수를 갖고 있지 않는 한 강호동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승리를 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제가 볼 땐 한 수만 딱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7수, 5수를 내다볼 필요도 없어. 대통령 입장에서는 2수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무조건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택 문제도 처음부터 이 정책을 할 때 집을 내놔야겠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입자가 있었고 그 세입자와의 어떤 조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금까지 이제 걸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주진우 의원이나 장동혁 대표는 스스로 자충수를 둔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집 내놓은 그렇죠. 거 그럼 관련해서. 청와대가 뭐 자기 집도 아닌데 그건 국가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 집으로 상정해놓고 당신도 그럼 왜 2주택이냐 다주택이 아니냐 빨리 분당집 팔아라 이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좀 기이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두수 얘기하셨는데 한 수만 되게 세게 두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지금 이거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내놓으신 게 아니거든요. 정부의 정책의 진정성에 의미를 두기 위해서 나도 팔게. 그럼 대통령이 팔았는데 그 밑에 있는 정무직 그 보좌진들이 어떻게 안 팔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내신 건데 장동혁 대표님 메시지는 전부 이익에 대한 얘기만 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파냐? 그거는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야당 대표로서는 부적절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6채 중에 뭐 내놓으셨다는 여의도 오피스텔 말고 경남의 뭐 장모님 그 집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장동혁 대표님 지분이 뭐 5분의 1이 있대요. 그리고 뭐 안양 아파트는 상속받으신 건데 뭐 10분의 1 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빼고 실거주를 그럼 대체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외 조항을 줘야 구체적인 피해가 좀 적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어떤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손해를 어떻게 배상할 거냐 이런 얘기만 하시고 내가 가진 주택과 토지 전체를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한 채와 바꾸자는 제안을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뭐지?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이익이라는 메시지만 있으니까 이제 수의 싸움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이게 대응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까 자꾸 이동학 전 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장동혁 대표를 조금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길을 살려주자. 이 이상 선거운동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아니, 대통령이 답을 내려줬어요. 네. 페이스북에 또 네. X에 또 글을 올렸죠. 장동혁 대표 팔기 싫으면 그냥 두세요. 세금 내면 되거든요. 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댓글에 지금 제가 계속하는데 장동혁 네. 꼭 지켜 이런 댓글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제가 네. 참 안타깝습니다. 씁쓸합니다. 예. 자, 자 그리고 또 네. 이제 저희가 주말을 보내고 왔으니까 지난주 본회의 상황 짧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사법개혁 3법이라고 하죠. 이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언법. 이제 국민의힘이 뭐 필리버스터도 하고 하면서 좀 맞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여야가 충돌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하고 있었는데 혁신당의 이제 이혜미 의원이 이제 그 장면을 막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나 봐요. 그 과정에서 벌어진 뭐
폭행 의혹 뭐 이런 건데 장면 잠깐만 볼게요. 네. 조상군 팀이에요. 최소한의 아니 일단 초상권이 저기에서 이렇게 피켓 들고 있는데 그게 국회의원들도 해당이 돼요? 뭐 조상권이라는 거는 개인의 인격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있긴 있어요. 아. 네, 있긴 있어요. 그거는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민사상 뭐 초상권 손배 청구하면 한 위자료 10에서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아니 저기서 이제 그 정도 나와요. 인격권으로서.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에서 피켓 시위 하는데 그 모습을 수많은 카메라들 다 찍고 있는데 거기서 카메라로 내가 그렇죠. 다른 국회의원이 찍으면 그게 초상권 침해가 될 그러니까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퍼블리시티권으로서의 뭐 재산권적이 아니라 인격권으로서 있기 때문에 초상권 성명권이 사실 그거는 되게 폭넓게 그냥 보편적인 인권으로서 보장되는 거라.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변호사들한테도 저런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형사처벌 조항은 없고요. 민사로 끝까지 다투시면 제가 그 위자료로 한 10에서 30만 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서 뭐 그러면 판례가 있어요. 저기서 카메라 기자들이 찍는 것도 초상권 그러니까 그거는 언론 보도니까 네. 보도의 경우에는 좀 다른데 네. 이 경우는 이제 그 기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도 목적은 아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참관한 그러면 국민들이 가서 찍어도 그거 초상권 침해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하도 다툼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10에서 30만 원 정도 끝까지 따지시면 나오는데 변호사 쓰시면 이 사람 핵심은 초상권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네. 인격권이라서 있긴 네. 있다는 거죠. 있긴 네. 있는 건 맞는데 근데 뭐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네, 어쨌든 저희가 그냥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제 이혜민 의원이 촬영을 하는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서명호 의원이 항의를 하면서 앞으로 다가오다가 뭔가 약간 퍽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혜민 의원은 이제 폭행이 있었다. 이거는 내가 형사 조치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서명호 의원은 때린 적은 없다. 오히려 이혜민 의원이 되게 조롱 섞인 표정으로 우리를 찍길래 항의했다. 뭐 이렇게. 네, 요거는 공방이 제가 있습니다. 뭐 요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지나가다가 굉장히 밀접한 장소에서 서로 어깨를 밀치거나 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국회 테이블이 시작되는 공간 거의 한 5발자국 넘게 떨어져 있었던 상황에서 앞으로 다가오셔서 들고 계시던 피켓으로 가격을 하셨던 상황이고 언론에서는 이제 뭐 충돌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충돌은 서로 대거리야 충돌이죠.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예, 폭행 사건이고 네. 예, 당에서는 그 지금 국회 선진화법 위반, 윤리위 제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 뭐 들고 계시는 거에 평가에 따라서 특수 폭행죄도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우리 저 박상수 전 대변인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아니 길게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깔끔하게 사과하고. 근데 이제 왜 피켓을 들었는지를 오히려 설명하시는 게 맞지. 이 때린 것 자체가 초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때렸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초상권 방어하기 위해 때렸다는 건 말은 안 됩니다. 그건 예.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을 거예요. 왜 근데 그 얘기를 하시냐고.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정리 짧게만 네. 하면 지금 일단 국민의힘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백약이 무효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뭘 해도 안 된다라는 느낌을 다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지치고 국민들도 지치고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사법부에서는 이 사법개혁 3법 통과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법부 2인자죠.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관이잖아요. 대법관이면서 이제 행정처장인 건데 대법관직은 유지하고 법원 행정처장직만 물러나겠다 이렇게 항의의 표시를 밝혔고 민주당에서는 됐고 이 사법불신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 네. 사법개혁 3법 얘기는 저희 이따 인터뷰 때 좀 더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본회의 통과했던 게 전남 광주 행정통합법입니다. 근데 원래는 전남 광주, 대전 충남, 대구 경북 세 구다리로 이제 다 통과를 시켰어야 되는 건데 뭐 찬반이 있다라고 해서 일단 광주 전남은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발에 등이 뭐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필리버스터 하다가 네. 깜짝 놀라서 필리버스터도 멈추고 우리 필리버스터도 안 할게. 이거 빨리 TK 대구 경북도 통합법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줘라고 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와서 니네끼리 안에서 찬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준 건데 갑자기 또 다 찬성하니까 이번에 통과시켜 주라고 일단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자 그리고 대전 충남도 어떻게 할 건지 거기까지 입장 다 정리해서 와라고 나선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대구 경북 이 통합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 또 헛발질이 이게 그러니까 이런 예. 부분들을 사실 이런 부분들을 장동혁 대표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예.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당의 뭐 대구 경북 의원들 간에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 그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지. 그 뭐 원외 당협위원장들 징계한다, 뭐 서문시장 옆에 간 국회의원들 징계한다 이러면서 징계만 외칠 게 아니라 진짜 당 대표면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당대표의 목소리가 이런 데서는 싹 사라져 있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불만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송원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사퇴한다가 했다가 화나서 그랬다고 번복하질 않나. 또 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의원직과 뭐 탈당까지도 걸겠다고 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겹쳐 돌아가서 당대표가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당 내 지금 뭐 여론이라고 할까? 그거는 정리가 좀 어느 정도 됐어요? 아니면 그것도 여전히 지금 그 부분은 뭡니까? 이제 그 대구 의원들은 뭐 전원 동의를 했고 예. 경북 의원들은 투표를 해서 동의 쪽으로 이렇게 했나 봐요. 그렇게 네. 해서 이제 좀 정리는 대구 경북 통합하는 의원들 걸로? 간에는 통합하는 걸로 이렇게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당대표가 나서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네. 그것도 민주당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사실 이게 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 지역의 국민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인 건데 네.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략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국민들의 그런 바람을 받아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을 것 이제 같습니다. 국민들의 바람을 처음부터 저희는 요청을 했었죠. 대구 경북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달라. 그리고 빨리 그걸 동의해서 이번에 함께 통과시킬 때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1년에 5조 원씩 20조를 지금 다 지방에다가 권한을 다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럴 때 올라탔어야 돼요. 지방 소멸 문제, 초고령화 문제, 지방 동력 사라진다. 이거 지금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특히나 대구, 경북, GRDP 가장 꼴찌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그 절박성을 일단 그 지역을 대표한다는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너무 일단 좀 쎄한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충남 대전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또 내팽개 칠 거냐? 이거에 대한 또 해답을 빠르게 내놔야 돼요. 근데 이건 안 하고 충남은 내팽개 치고 이것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해요. 근데 대구 경북을 우리 당에서 합의를 했으면 대구 경북부터 먼저 해주고 충남 대전은 순차적으로 나가도 되는 건데 충남 대전까지 안 가져오면 안 해주겠다. 이것도 민주당에서 너무 좀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면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외통 쓸 겁니다 앞으로. 선거 자체를 이걸로 너네가 통합 반대하고 이거 어떻게 선거 치를 거예요? 네, 대전 충남도 신경 써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 하려면 대전 충남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으셔야죠 이제. 네, 이제 대전 충남은 또 장동혁 대표가 또 충남이잖아. 충남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가 됐든 장동혁 대표가 좀 교통 정리를 해야 돼요 당내에서 이런 사안은. 근데 장동혁 대표가 그런 일을 안 하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뭡니까? 아, 요 사진 하나만 볼까요? 뭐죠? 또 그래서 이제 민주당 대전 충남 지역 의원들 또 이제 차기 뭐 대전 시장 나가고 싶어하는 의원님들 열심히 또 통합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 중에 한 분 박범계 의원님께서 대전이죠? 예, 이제 본인의 출판 기념회에서 대전 충남 통합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셨습니다. 박범계 의원이요. 네, 와, 장면 하나 굉장히 보고 센 카드네요. 갑니다. 삭발이면 단식 직전인 거죠? 보통 이제 단계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나요? 결연함을 예. 보여주는 거죠. 꼭 해달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한동훈 대표가 계속 대구에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문시장 가서 장동혁이 갔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올까, 한동훈 갔을 때 사람들 더 많이 올까, 이게 관전 포인트 중 하나 아니었습니까? 장 대표 보란 듯이 한동훈 대표가 새를 좀 과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잠깐 볼게요. 저는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지긋지긋한 탄핵과 계엄의 바다를 나를 이용해서 건너시라라는 말. 부정선거론 윤호기인 팔아서 장사해먹는 이 집단들의 숙주로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나서보겠습니다.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나서 보겠습니다. 네. 이건 선거 나온다는 얘기죠?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 보수 재건을 위해서 무슨 역할이든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선거에서 무슨 일이든 할 게 뭐 있었어? 선거 나오는 거 뭐 무슨 일이든 이렇게 생각을 해주죠. 지금 네. 저희가 네. 우리 당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무소속 출마를 논하는 거는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는 상황이고 너무 빠른 거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 당이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고 이왕 보여주실 거 항공샷을 보여주시지. 아.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저도 갔었는데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걸 뜸을 너무 많이 들이면은 결국 죽이 되잖아요. 지금 이게 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죽으로 갈 수도 있다. 죽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죽을 준비하고 원래 국민의힘이 지금 아픈 상태니까 원래 아플 땐 또 죽을 먹어야 되기도 하고 죽을 그런 준비하고.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뭐 그냥 장동혁 대표 체제 망하게 기다리지 않을까? 근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스스로 고슴도치가 돼갖고 예.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하는지 본인 스스로가 지금 못 느끼고 있어요. 아. 찔리는 사람들은 다 따가워가지고 이 사람만 빼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고슴도치, 한 사람은 죽을 준비 이런 상황에서 정말 대환장 근데 파티다. 그거는 우리 당이 지금 앞으로 마지막 순간에 정신을 차릴 가능성도 있긴 해요. 제가 어제 보니까 이제 비공개 의총에서 예. 그동안 제가 그렇게 방송에서 비판하던 신동욱 최고위원이 네. 윤어게인에 대해서 선을 그어야 된다. 당대표가 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드디어. 그래서 야, 그 안에서도 드디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좀 지켜보시죠. 이게 좀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이게 죽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가 그 마지막 순간에 돌아설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피스텔이라도 빨리. 아니 그때 막판에 돌아서 뭐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죽기 전에 돌아선다는 얘기는 있죠. 그 다음에 죽죠. 또 죽으러 가요. 네. 사람이 변하면 아니, 죽는 장동혁 대표가 별로 안 바뀔 것 같은 거는 예. 지금 그 부정선거 토론 있었잖아요. 주말에 이준석하고 끝장 토론 7시간 반? 전환길. 네, 이준석 대 전환길과 등등등. 네, 1대4 부정선거 끝장 토론이 열렸는데 이거를 이제 장 대표가 언급을 하면서 관심이 뜨겁다. 실시간 시청자 수 30만 명, 누적 시청자 수 500만 명이 넘었다. 실제 넘긴 넘었더라고요. 600만 넘었어요. 600만. 600만이 넘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자,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저한 감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TF 구성해서 감시하겠다. 이것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마지막까지 지지하던 사람들이 돌아섰다는 이야기를 제가 기자들한테 듣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선거까지 가? 여기까지 가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뭐냐면 아니 지금 선거가 100일도 안 남았는데 그러면 우리 후보들한테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도 사전투표 독려해야 되거든요. 예.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TF 굴리면서 사전투표 독려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적으로 지금 많이 돌아섰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3분 전에 박상수 전 대변인 말씀이랑 바로 모순이 되잖아요. 이 당은 바뀔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대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분들은 이제 조금 마지막까지 계속 거기 계셨던 분들이 이제 이것까지는 하면서 이제 아니 근데 이게 단발성 발언이 아니고 사실 그 앞에 한 발언이 더 있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높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더 이제 전파돼야 된다는 취지로 이제 말을 했고 그 말을 받아서 이제 장동혁 대표님이 이거 TF 구성해가지고 좀 쳐다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자 보면은 정말 이런 식으로 정말 끝까지 간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우리는 순장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기백을 보여주신 상황이 됐고 네.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출마 혹은 창당을 하느냐라고 하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는 장동혁에 반대한다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시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비전이 무엇이냐 그런 어떤 장동혁의 피해자만으로 신당을 창당할 수 있느냐 사실 그걸로는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것에 대한 일시적인 몰림 현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보수 재건의 기조를 보여주실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저는 같습니다. 조회수에는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7시간 반을 했다는데 그 7시간 반을 다 쳐다본 게 600만이냐 그게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니죠. 팬앤드 마이크에서 지금 중계를 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느 째 시청률이 높고 뭐 정확한 수치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600만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이 경향신문인가요? 어디서 거기서 이제 보수를 분석한 게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 보수,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보수, 장동혁은
종교 보수 이렇게 게 있는데 저는 윤석열 장동혁의 경우는 약간 사이비 종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종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보수로 간 것이고 네. 여기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어떤 보수를 선택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이제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는 그냥 부정선거까지 올라탄 마당에 거의 이제 끝으로 갔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한동훈 대표를 조금 더 한동훈 대표에게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제가 볼 땐 가장 큰 문제점은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이렇게 되지 않을까? 당이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 희망을 하여튼 작년 뭐 여름 뭐 가을 겨울부터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있으면 물러나지 그렇죠. 않을까? 예,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있으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분당 이후에 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당을 살려내서 네. 가져가 보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정말 마지막 순간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어제 참다 못한 신동욱 최고위원이 네. 윤호개인과 단절해야 되고 노선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그 후문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부정선거까지 올라타는 거 보고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옆에 있던 분들이 물론 박민영, 장해찬 이런 부류들은 끝까지 남아 있을 겁니다. 장동혁 네, 대표 네. 주변에 뭐 고성국, 전한길 등등은 남아 있겠지만 장동혁 대표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앞으로 몇 달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서문시장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겠다 이렇게 이제 지방선거에서 분명한 역할을 할 것 그 의지는 분명히 표명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 의지가 구현이 되는지는 뭐 시간 좀 지나면 알 것 같습니다. 서문시장에 간 김에 그 탱글 쭈꾸미도 한 입 드시고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쭈꾸미는 부산에 있겠죠. 네. 예. 저희가 대신 먹죠. 이번 주말에 부산에 가십니다. 그래요? 뭐 드시면서 그 부산 아니면 대구 쪽에 아마 만약에 출마를 하시면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글쎄 뭐 하여튼 당이 개선되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동혁 당이 대표는 개선되는 걸. 민주당 후보를 꺾는다는 의지보다는 한동훈 대표를 무조건 꺾겠다라고 하는 일념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분이어서 네. 저는 어떤 수를 쓸까? 이분이 단 한 수만 쓰시는 분인데 그것도 좀 어설픈 한 수를 쓰시는 분인데 제목을 과연 아예 안 만들어. 그렇게 쓰면 가능성이 민주당한테 있다고 그냥 봐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대구 경북에 재보궐을 안 만드는 쪽으로 나가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비난과 민주당이 싹 그러면 엄청난 공격 이 루트를 열어주게 되는 건데 과연 그 수를 또 쓸 것인지 한 수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 여튼 이 매콤하고 간편한 밥도둑의 정석입니다. 1인분 3,900원 탱글 쭈꾸미. 요게 저희가 그 배송해드릴 때 아시죠? 원물 따로 양념 따로 가기 때문에 이 탱글한 맛이 유지가 된다는 거. 원물이랑 양념이 같이 가버리면 거기서 그냥 삼투압으로 이 쭈꾸미에서 물기가 쭉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탱글한 거구나. 네, 맛이 없어져요. 예, 그냥 볶기 전에 바로 딱 그때 양념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고 있는 탱글 쭈꾸미 저희 받아보신 분들의 반응이 거의 뭐 제일 좋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한 팩당 600g. 예, 그래서 한 3팩이면 한 9인분쯤 나올 건데요. 요게 한 35,900원 그리고 5팩짜리 15인분에 58,900원입니다. 요게 지금 아마 저희 뜯은 게 한 팩이 채 안 될 거예요. 예, 그만큼 너무 맛있다. 예, 양도 될 좀 겁니다. 있고요. 네. 안주로도 괜찮고 밥 반찬 괜찮고요. 그리고 손님 오셨을 때 마땅히 내놓을 거 없으면 이런 거 한번 딱 내놔버리면 여기 이제 양배추, 대파 이런 거 좀 썰어갖고 그 정도만 하시면 굉장히 뭐 한 것 같은 티 나는 그런 요리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JTBC 여기 1년 출연하면서 여기서 광고한 것 중에 유일하게 내돈내산한 게 이게 탱글 쭈꾸미예요. 맛있어. 그래요? 좀 더 사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서. 진짜 맛있어요. 이제. 닭갈비도 맛있었어. 닭갈비도 맛있었어. 닭갈비도 괜찮긴 했어요. 자, 여튼 그렇게 짠돌이 우리 박상수 변호사도 내돈내산한 탱글 쭈꾸미 맛있게들 드시고요. 오늘은 저희가 그 이란 이슈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짧았는데 다음 주에 다시 좀 더 넉넉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